활쏘기 대회. 오디세우스는 궁전 복도에 쌓인 양가죽 더미 위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야 그 많은 적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지 밤새 그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기 때문이었다. 날이 밝으면 무수한 적을 상대로 싸워야 할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 아테나 여신은 걱정스러워 그를 잠재웠다. 아침 일찍 잠을 깬 오디세우스는 신들의 아버지 제우스 신에게 도와주시기를 빌고 도와주시겠다면 그 조짐을 미리 보여달라고 애원했다. 그가 기도를 끝마치자마자 마른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에서는 하녀들이 곡식을 갈고 있었다. 궁전으로 몰려들 귀족 건달들에게 먹일 빵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다른 하녀들은 모두 곡식 갈기를 끝내고 들어갔는데 노파 하나만이 남아있었다. 노파는 일하는 속도가 느려 자기에게 맡겨진 일감을 다 해치우지 못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노파의 입에서 무시무시한 말이 튀어나온 것이었다. 오, 제우스 신이시여. 저 천둥 소리는 어느 복 많은 사람을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증거일 테지요. 저도 그 복을 좀 나누어 가지게 하소서. 내 주인의 연회장에서 빈둥거리는 젊은 귀족들을 위해 곡식을 가는 것도 이것이 마지막이게 하소서. 그 젊은 건달들 때문에 이 늙은이의 뼈가 빠집니다. 이것으로 만드는 음식이 그놈들이 이승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게 하소서. 천둥 소리와 노파의 말에 오디세우스는 힘을 얻었다. 오디세우스의 가슴에 용기가 샘솟으면서 팔뚝에도 힘이 올랐다. 오래잖아 하녀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흙으로 된 연회장 바닥을 비질한 뒤 물을 뿌리는 하녀들이 있는가 하면 걸상에다 보라색 깔개를 까는 하녀, 식탁을 닦는 하녀의 우두머리인 에우리노메의 꼼꼼한 감독 아래 포도주 잔을 닦는 하녀도 있었다. 물을 길러다니는 하녀들의 발걸음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빨라져 갔다. 돼지 우리에서 그날 잔치에 쓰일 돼지를 몰고 온 돼지치기가 오랜 친구 사이나 되는 것처럼 오디세우스에게 반갑게 인사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염소치기 멜란티오스 역시 그날 잔치에 쓰일 염소 떼를 몰고 들어오다가 오디세우스에게 건방지게 한마디 했다. 여기에 있었소? 내가 도와주기 전에 얼른 꺼지는 게 좋을 텐데. 이어서 소치기 필렉티오스 역시 그날 잔치에 쓰일 소를 몰고 들어왔다. 그는 거지 노인이 귀족 건달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몹시 분개했던 사람이었다. 그는 오디세우스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잡으면서 인사말을 했다. 노인장, 내 환영 인사를 받으세요. 어제는 고약한 대접을 받았다고 하나 곧 사정이 바뀔 것이요. 그대 같은 분에게도 별들 날이 올 것이고 내가 키운 소를 잡아먹는 저 귀족 건달들에게도 내리막길이 있을 것이요. 이어서 귀족 건달들이 시끄러운 거위떼처럼 무리를 지어 아침 식사가 차려질 궁전의 연회장으로 향했다. 좋아하는 사냥개 몇 마리를 이끌고 사냥창을 든 텔레마코스도 지나갔다. 텔레마코스는 오디세우스에게 그날만은 연회장 문턱에 앉지 말고 당당하게 연회장 안에 자리를 잡으라고 했다. 그는 하녀들에게도 당부하여 오디세우스도 당당한 손님인 만큼 여느 손님과 같은 분량의 음식을 차려주게 했다. 귀족 건달 중에 하나인 크테시포스가 이런 말을 했다. 여느 손님과 똑같이 주어야 하고 말고. 하지만 나는 거기에다 이걸 보태주고 싶은데.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있는 힘을 다해 소발 하나를 오디세우스에게 던졌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몸을 옆으로 기울여 날아오는 소발을 피했다. 소발은 그가 등지고 있던 벽에 맞았다. 텔레마코스가 크네시포스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그는 거지 노인이 비록 귀족들과는 의견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이 왕비의 새로운 신랑으로 뽑히기까지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텔레마코스가 항의한 것과 때를 같이 해서 난데없는 바람이 불어든 듯한 이상한 분위기가 연회장에 감돌았다. 귀족 건달 중에는 까닭도 모르는 채 깔깔 웃는 건달도 있었고 질질 짜는 건달도 있었다. 울다가 웃다가 하는 건달도 있었다. 분위기가 그 모양이 된 까닭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테나 여신이 생각한 바가 있어서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귀족 건달 중에 이따금씩 예언자처럼 이상한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다른 귀족 건달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다. 가엾은 사람들아, 내 눈에는 그대들에게 내리는 어둠의 장막이 보인다. 그대들 뺨이 눈물로 젖은 게 보인다. 통곡 소리가 귀가 아프게 들린다. 벽과 바닥은 피범벅이 되었다. 궁전 앞마당에서 그대들의 영혼이 저승길로 내려가려고 서둘고 있구나. 하늘에서는 태양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건달들은 그 말에 큰 소리로 웃고는 궁전이 그렇게 어둡거든 마을로 내려가 보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예언자 같은 사람이 말을 이었다. 앞 내려가고 말고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그대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나는 더 이상 그대들 동아리 노릇을 하고 싶지 않다. 그는 이 말을 남기고는 연회장을 나가버렸다. 건달들은 여전히 웃으면서도 팔꿈치로 서로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표정을 살폈다. 그러다 다시 텔레마코스를 조롱하기 시작했다. 텔레마코스에게 시비를 거는 것임에 분명했다. 그러나 텔레마코스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버지 오디세우스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이윽고 페넬로페가 오디세우스의 거대한 뿔활과 화살이 가득 든 화살통을 들고 연회장에 나타났다. 페넬로페 뒤로는 도끼 상자를 든 하녀들이 따라 들어왔다. 페넬로페는 지붕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 앞에 자리 잡고 도전적인 눈으로 건달들을 내려다보며 선언했다. 귀족 여러분, 여러분이 이리듯 우기시니 나도 여러분 중 한 분과 결혼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나는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뽑되 시합을 통해서 뽑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 어느 분이든 이 활에다 시위를 메우고 화살을 쏴 한 줄로 서 있는 도끼 12개의 고리를 무사히 지나가게 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을 나의 새 지아비로 삼겠습니다. 텔레마코스가 제일 먼저 앞으로 나서면서 첫 화살을 쏘는 권리는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만일에 내가 성공하면 아무도 내 어머니이신 왕비님을 이 궁전에서 차지할 수 없게 됩니다. 왕자 텔레마코스는 겉옷자락을 여미어 허리에 쿡 찌르고 삽을 가져오게 해서 흙가닥에다 길고 좁다랗게 고랑을 팠다. 관역을 세우기 위해서였다. 그는 고랑의 한 끝이 아버지 오디세우스 자리 앞에 이르게 했다. 고랑이 만들어지자 이번에는 그 고랑을 따라 도끼를 세웠다. 그는 정확하게 한 줄로 늘어섰는지 이따금씩 점검하면서 도끼를 세우고는 흙을 메우고 단단히 다졌다. 관역이 한 줄로 서자 텔레마코스는 활과 화살을 들고 바닥보다는 비교적 높은 문턱으로 올라갔다. 화살을 쏘려면 먼저 활시위를 활에다 걸어야 했다. 그는 세 차례나 활시위를 활에다 걸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였다. 네 번째는 이를 악물고 필사적으로 힘을 썼다. 어쩌면 활을 굽혀 시위를 메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거지 노인이 한 손을 움직임으로써 그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텔레마코스는 활을 내려놓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애석하게도 아버지의 힘에는 아직도 미치지 못하는구나. 이어서 하나씩 차례로 나섰다. 그러나 나서는 족족 실패였다. 10사람인가 12사람인가가 실패하고 물러섰을 때였다. 안티노우스가 나서서 화로에 나무를 더 많이 가져다 넣게 하고는 기름 항아리를 그 위에 올리게 했다. 뜨거운 기름으로 활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사실 활을 쓰지 않고 둔 지가 하도 오래되어 탄력이 없기는 했다. 안티노우스는 활을 불에 쬐고 거기에다 뜨거운 기름을 바르고는 다시 휘어보았지만 그 활을 굽히지는 못했다. 연회장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돼지치기 에우마이오스와 소치기는 똑같은 광경이 되풀이되는 것이 지겨워 거지 노인 곁을 지나 궁전 앞마당으로 나갔다. 오디세우스가 가만히 일어나도 사람을 따라 나갔다. 앞마당에 이르자 오디세우스는 나직한 목소리로 두 사람에게 물었다. 만일에 그대들의 주인 오디세우스가 돌아온다면 오디세우스를 편들겠소?
아니면 저 건달들의 편을 들겠소? 오디세우스 왕의 편을 들지요. 두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다. 에우마이오스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다. 신들이 도우셔서 왕께서 오셨으면 너무 늦지 않게 때맞추어 오셨으면. 오디세우스가 누더기를 걷고 다리에 흉터를 보여주면서 물었다. 이 흉터를 알아보겠는가? 그 흉터를 바라보는 순간 돼지치기와 소치기의 숨이 멎었다. 한동안 흉터를 내려다보고 있던 두 사람은 기쁨의 울음을 터뜨리면서 오디세우스에게 달려들어 친형제 껴안듯이 껴안았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두 사람의 손을 떨어내고는 물러서라고 말했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얼싸안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터이기 때문이었다. 잘 들어라. 이제 나는 연회장으로 돌아간다. 에우마이오스, 그대는 나를 따라와서 내 곁에서 기다려라. 내 차례가 되면 그대가 활과 화살을 가져와 내 손에 들려다오. 말들이 많을 것이다만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리고 필렉티오스, 그대는 지금 궁전 안뜰에서 바깥으로 통하는 문을 잠가라. 그런 다음에 내 곁에 와서 기다리도록 하라. 오디세우스는 다시 왁자지껄한 연회장으로 들어갔다. 차례를 맞은 건달이 여전히 그 큰 활을 구부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두 번째로 차례를 맞아 문턱 가까이에 온 안티노우스는 시합을 다음 날로 연기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활 구부리기 시합을 하기 전에 활의 신 아폴론에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로 그때였다. 문턱 가까이 있던 거지 노인이 자기도 힘과 기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젊은 건달들은 배를 잡고 웃었다. 건달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건달도 있었다. 꿈도 크다. 저 영감은 여기에서 너무 잘 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머리가 어떻게 된 것임에 분명하다. 배에 태워 에케토스 왕에게 보내버리는 게 좋겠어. 에케토스 왕은 사람 고기를 즐겨 먹는다니까. 저 영감을 쫓을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은가? 그러나 여전히 기둥 앞에 서 있던 페넬로페가 목청을 높였다. 침착하면서도 냉정한 목소리였다. 페넬로페는 거지 노인도 다른 귀족과 마찬가지로 연회에 초대된 사람인 만큼 그가 원한다면 똑같은 기회를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감이 성공하면 왕비께서는 영감과 결혼할 건가요? 건달 중 하나가 물었다. 좌중은 다시 웃음판이 되었다. 페넬로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 노인이 그것을 기대하고 기회를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에 성공하면 나는 저 노인에게 새 옷과 좋은 칼, 좋은 창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저 노인이 어디로 가시든 편히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 텔레마코스가 말했다. 저 노인이 성공하신다면, 그리고 원하신다면 여기에 있는 아버지의 활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활의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페넬로페가 그럴 수는 없다고 하자 텔레마코스는 어머니에게 매정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어머니 방으로 돌아가셔서 하녀들과 함께 실이나 감고 배나 짜십시오. 그것이 여성의 일입니다. 무기와 관련된 일은 남자들의 일인 만큼 남자들에게 맡겨두시고요. 페넬로페는 놀라움을 가누지 못했다. 아들이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페넬로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년티를 벗지 않은 것 같던 아들이 집주인이나 된 것처럼 말하는데 충격을 받고 말았다. 페넬로페는 하녀들을 데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연회장에서 에우마이오스는 활을 집어 오디세우스 앞으로 가져갔다. 그러나 건달들이 활을 놓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그는 활을 그 자리에 놓을 듯한 몸짓을 했다. 텔레마코스가 에우마이오스에게 소리를 질렀다. 건달들의 소리보다 훨씬 우렁찼다. 에우마이오스, 활을 갖다 드려라. 그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대의 주인이니 마땅히 내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에우마이오스는 그 말에 용기를 되찾고 연회장을 가로질러 활과 화살통을
오디세우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러자 오디세우스가 그의 귀에 대고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그는 왕실의 늙은 유모 에우리클레이아에게 달려가 여자들 방의 문은 모두 잠그라는 말을 전하고는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필렉티오스는 안뜰 문을 잠그고 배에서 쓰는 밧줄로 단단히 동여매기까지 했다. 그리고는 연회장으로 돌아와 에우마이오스 곁에 자리를 잡았다. 건달들은 거지 노인 오디세우스에게 야유를 퍼부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들은 척도 않고 활을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상태를 확인했다. 사냥의 뿔로 만든 그 활에는 벌레가 쓴 흔적이 하나도 없었다. 활의 상태에 만족한 오디세우스는 활의 한쪽 끝을 발치에다 대고 구부리고는 흡사 음유시인이 수금의 줄을 매는 듯한 부드러운 동작으로 시위를 메웠다. 당혹한 나머지 수근거리는 소리가 연회장 이곳저곳에서 들려왔다. 그가 활 시위를 퉁겨보았다. 제비가 짝을 찾을 때 내는 것과 비슷한 경쾌한 소리가 났다. 그는 미리 옆에다 끌어다 놓은 화살통에서 화살 한 개를 꺼내어 시위에 걸고는 의자에 앉은 채로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부드럽게 깍지 손을 놓았다. 화살은 날아가 도끼 12자루의 고리를 빠져나갔다. 그제서야 그가 텔레마코스에게 소리쳤다. 텔레마코스 왕자, 이만하면 이 늙은 거지가 그대 붙인 활의 명예를 더럽힌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왕의 연회장에서 잔치를 계속하자면 몇 사람 사냥하고 나서 계속해야 하지 않겠소?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걸상에서 일어났다. 전투를 앞둔 병사의 어깨가 그렇듯이 그의 어깨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텔레마코스가 연회장을 가로질러 가서 오디세우스 곁에 섰다. 텔레마코스는 사냥창을 들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